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2일 화요일 오후 8시 18분입니다. 오늘은 이 기사를 먼저 보면서 좀 영상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제목은 연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부활하나 이거입니다. 예. 지금 현재 시장의 문제가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가니까 뭐 시장 금리가 올라가고 이로 인해서 뭐 어디 금융시장 불안감 뭐 이런 게 생기면서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있다. 이게 시장의 문제인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장기 국채 금리를 핀포인트에서 그것만 떨어뜨려 주는 어떤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는 거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게 단기채 팔아서 장기채를 사주는 거거든요. 이 방법을 써준다면은 이 방법을 써준다면은 이게 성공적으로 잘 되기만 한다라면은 지금 시장의 불안감은 싹 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게 그래서 기사 내용이 뭐냐면 이번 16일, 17일 FOMC 회의에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할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나왔대요. 써있죠. 불안정한 미국 장기물 국제 시장을 달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시행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럴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여기 있는 기사의 말대로 이게 이제 FOMC 회의에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은 이것을 굉장한 호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지난 2월달 내내 시장 발목을 잡고 이랬던 게 장기 국채 금리 상승이 발목을 잡았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호재겠죠. 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그냥 그렇게 호재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라면은 뭐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버블이 더 커지거나 아니면은 버블이 터지는 뭐 속도가 버블이 터지는 게 더 뒤로 밀려지거나 뭐 이럴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인버스 보시는 분들께 이거는 진짜 정말 안 좋은 뉴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주식시장에 엄청난 호재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평상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까지 이제 영상을 매일매일 녹화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이 세상에 문제가 굉장히 많다.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중국 문제. 중국이 지난 10년, 지난 20년 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고도 성장을 했는데 이 고도 성장에 대한 피로감을 해결하고 가야 된다. 이런 부분. 아니면 이탈리아 이야기도 드리고 있죠. 유로존 이탈리아로 대변하는데 유로존도 문제가 장난이 아니다. 이것도 얘네들도 정상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그 외에도 다양한 이야기 드리고 있죠. 예를 들면은 미국 주식시장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기술주의 버블이 장난이 아니다. FANG가 어쩌고 테슬라가 어쩌고 저쩌고 맨날 이런 얘기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예를 들면은 비트코인이 어쩌고 저쩌고 반도체 지수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신흥국이 비싸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의 생각은 뭐냐면 이것들은 잠재적인 폭탄이에요. 그죠? 이것들은 위기가 생길 수 있는 잠재적인 폭탄이고 이 폭탄을 터뜨릴 수 있는 트리거로서 저는 이제 금리를 보고 있는 거였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은 얘네가 다 터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게 만약에 성공적으로 한다고 해서 잘 되면은 이 금리가 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런 폭탄들이 더 커지거나 아니면 조금 늦게 터지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다라고 해서 너 그럼 주식 안 살 거냐? 안 삽니다. 저는 어쨌든 살 생각은 없어요. 왜냐? 제가 어쨌든 계속 하방을 보는 이유가 물론 다양한 것도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전 이거거든요. 지금 주식시장이 너무 과열되지 않았냐? 나는 지금 기술주가 과열된 것 같고 코스피가 과열된 것 같고 삼성전자가 비싼 것 같고 테슬라가 비싼 것 같고 FANG가 비싼 것 같다. 얘네가 비싸니까 난 이제 얘네를 하방을 보는 거지. 다른 건 없다 이러는 겁니다. 사실 이제 얘네들 다양하게 이런 것들을 보는 거는 이제 어떤 재료들이 어떻게 돼서 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까를 알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변수들을 보는 거지. 사실 결과적으로 핵심적인 부분은 누가 뭐래도 이거예요. 누가 뭐래도 주식시장이 너무 급하게 빨리 올라왔고 개인들이 주식시장에 너무 열광을 해주고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너무 활발 타오르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저는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터뜨릴 것이 금리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아무튼 그래요. 지금 그래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이슈에 대해서는 전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이 문제 해결돼야 돼. 주식시장이 비싸다.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했고 뭐 어쨌든 이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기간 조정 아니면 가격 조정. 두 가지가 있겠죠. 기간 조정이라면 최소 여기서 뭐 3에서 5년 가까이는 박스권 나와줘야 되는 거고, 가격 조정이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한 금융 위기가 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죠? 이 정도 뭐 예. 이런 게 없다면 저는 이제 더 이상 주식을 살 생각이 없어요. 올라가더라도 저는 안 살 생각이에요. 아무튼 뭐 이렇게 보고 있다. 이게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좀 보고 있고, 솔직히 저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에 관련돼서 그것도 좀 약간 좀 의심을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일단 제가 어떤 시장을 보는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한 거고, 이 부분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게 결과적으로 많이 오르고 있는 이 국채 금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데, 이것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지금 국채 금리가 왜 오릅니까? 왜? 이거 지금 장기채 금리가 오르는 이유가 뭐죠? 뭐 예를 들면 많은 게 있겠지만은, 뭐 1번으로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뭐 기대감 어쩌고 저쩌고, 그죠? 그리고 뭐 2번으로 뭐 연방준비제도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금리 상승은 경제가 회복 경로에 있다는 점에 대한 신뢰의 표시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파월 의장이. 언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기사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채 금리 오르는 게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죠. 어떤 미래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를 얘가 깔고 있는 거니까, 앞으로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 뭐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장기 국채 상승을 이끌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니면은 어떤 뭐 기술적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뭐 국채 입찰을 했었는데 거기에 뭐 수요와 공급이 뭐가 안 맞아고 금리가 튀었다. 뭐 수요와 공급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또 이런 것도 3번 이것도 3번에 포함시켜야 되려나 모르겠지만은, 예를 들면 뭐 미국 정부의 부양책, 뭐 2조 달러 규모의 뭐 어떤 부양책을 한다라는 거, 이런 것도 하나의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금리가 상승을 하는 건데, 근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게 단순히 단기채를 팔고 장기채를 사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기술적인 거란 말이죠. 기술적인 거 3번 문제 해결했다 칩시다. 나머지 1, 2번은요? 나머지 1, 2번은 아니면 4번은 이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가 인위적으로 장기채 금리를 눌러요. 근데 누르는데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연방준비제도 우리 의장 파월 의장 말대로 뭐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면, 경기 회복되면은 금리 오르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거를 누를 수 있겠냐는 거죠. 어쨌든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연방준비제도 파월 의장 이야기대로라면은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 파월 의장 생각이 아니고 경기가 안 좋아진다면 금리가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아무튼 파월 의장이 지금 경기 안 좋지만 회복 중이라면서요. 그죠? 회복 중이면 자연스럽게 금리가 올라가는 건데 이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로, 그렇다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아마 금리가 지금 너무 폭등하고 있는데 이 속도를 조금 좀 천천히 가는 이런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문제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만 갖고 오르던 금리를 다시 떨어뜨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는 거고, 또 뭐 인플레이션 문제도 그렇죠. 뭐 당연히 경기가 좋아지니까 뭐 회복이 되고 있으니까 인플레이션 된다라고 치면, 뭐 유가라든가 뭐 구리값이라든가 뭐 이런 원자재 값이 올라갔고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으로 채권금리 오르는 거, 이런 거는 인위적으로 눌러버리면 이거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문제들. 또 예를 들면은 뭐 단기 국채를 팔고 장기 국채를 산다는 건데, 그럼 단기물 시장은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면 단기물 시장은 그럼 또 어떤 발작을 일으킬 수도 있지 않을까. 어쨌든 다양한 생각들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좀 의심을 하고 있어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된다 하더라도 이게 된다고 해서 바로 막 금리가 팍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고,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 좀 이렇게 빨리 올라가다가 좀 천천히 올라가는 정도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또 그리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한다고 해도 이게 과연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심, 이런 것들도 좀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게 몰라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이게 어떻게 일단 시행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이게 시행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사이즈로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아직 알 수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뭐 대략적으로 제가 이 제도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좀 몇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해본 거고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은 전 주식시장이 비싸기 때문에 지금 아래쪽을 보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과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하더라도 이게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을까를 의심한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좀 우왕좌왕하긴 했는데, 적당히 이해가 되시는 부분만 이해해 주시고,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은 질문해 주세요. 리플로 답변 달아드릴게요. 아무튼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기사가 나온 상황에서 그냥 제가 어떤 보편적으로 드릴 수 있는 이야기 정도를 한번 좀 드려봤고요. 아무튼 무슨 일이 생기고 나면 그때 걱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생기고 나면 그때 걱정하시고, 또 그리고 어쨌든 시장은 모든 것을 선반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단 한번 지켜보자고요. 만약에 저게 이제 진짜 어떤 뭐 호재로 작용을 하고 진짜 좋을 거면은 뭐 채권 금리가 당장 내려오고, 뭐 달러 인덱스가 다시 뭐 달러 약세로 뭐 전환이 되고, 뭐 코스피가 하락하고 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죠. 예.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아직까지 뭐 시장에선 저런 뉴스가 나오긴 나왔는데 뭐 딱히 거기에 대한 어떤 엄청난 반응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하여튼 시장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한번 잘 관찰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저런 기사가 나왔다고 해서 이거 막 힘 빠지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거는 없을 것 같고, 너무 뭐 기대감도 너무 실망감도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거 보자고요. 과연 얘네가 진짜 저게 진짜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저게 진짜 효과가 있을 거면은 아마 지금 이렇게 산바닥 만들어 놓은 달러 인덱스가 다시 꼬꾸라지겠죠, 아래로. 그죠? 또 그리고 지금 뭐 막 또 폭등하고 있는 이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가 꼬꾸라지겠죠. 그죠? 만약에 저게 이제 실제로 된다고 하면 꼬꾸라지겠죠. 그죠? 하여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먼 미래의 일이에요. 먼 미래까지는 아니고 한 2주 뒤쯤 일인데, 일단 하여튼 그때까지 좀 지켜보시고, 너무 뭐 지나친 어떤 경계나 이런 거는 뭐 지금 상황으로선 딱히 할 건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정도 드리면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이야기는 마치고요. 오늘도 뭐 주식시장이나 한번 마감이나 좀 살펴보자고요. 사실 오늘 한국은 이제 좀 지난 이틀치 금요일날 미국 마감하고 월요일날 미국 마감 이틀치를 한 번에 반영한 꼴이 됐습니다. 그죠? 미국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일단은 갭상승 출발하긴 했습니다. 그렇긴 한데 오늘 장중에 중국 쪽에서 좀 악재가 나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좀 많이 흘러내렸다, 오르다가 흘러내렸다라는 게 오늘 특징적인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맨날 평상시 보던 것처럼 뭐 이런 거 인민은행 오퍼레이션 좀 한번 살펴보면 오늘 아무것도 안 했고요. 영원이죠, 영원. 딱히 뭐 추가로 유동성 공급한 것도 줄인 것도 없다.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 오늘 뭐 이슈가 좀 있었나 봐요. 뭐라고 하더라? 오늘 일단은 그 홍콩 쪽에서 이런 이야기 나왔죠. 뭐 그 거래세 추가 인상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거래세 추가 인상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라는 발언. 뭐 요거 때문에 좀 요거 때문에 좀 하락하기도 했고, 하나 더 있었다고 합니다. 또 누구였더라? 그 중국의 금융위원장 같은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중국 내 부동산 버블과 해외 자산 가격 버블에 대해 크게 우려하며 리스크 관리 기조 유지 발언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고 있죠. 해외 시장 우려하고 중국 부동산 버블도 크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들 때문에 중국 시장은 오늘 하락 마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받아서 코스피가 장중에 좀 밀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어쨌든 저쨌든 일단은 비추세 구간이고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 비추세 구간 안에서도 그래도 좀 미묘한 그 힘의 균형을 좀 찾아보자라는 의미로 인해서 뭐 그런 말씀 드리려고 뭐 선물 417을 붕괴시키면 그래도 아래쪽으로 좀 쏠리는 것이라고 보고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아무튼 오늘 종가는 415고요. 이 상승도 쉽지 않습니다. 상승도 쉽지 않고 뭐 하락도 쉽지 않고 뭐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어쨌든 요즘에 하락 쪽으로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 것은 좀 사실이긴 합니다. 보시면 계속 고점은 낮아지고 있죠. 계속 선물 고점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 지난 금요일 날에 이런 표현을 썼었던 것 같은데 방구가 잦긴 잦습니다. 요즘에 이런 점들 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미묘한 거를 더 알려면은 옵션을 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옵션 쪽을 계속 좀 꾸준히 좀 보고 있는데, 뭐 콜옵션 같은 경우 일단 오늘 상승 마감이긴 합니다만은 장대 음봉이죠. 네. 어떤 지지력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음봉이라는 건 기본으로 어떤 저항의 의미가 있지 지지의 의미는 있지 않잖아요. 별로 어쨌든 뭐 지지의 의미는 강하지 않는데, 보시면은 일단 뭐 4, 5거래일째 어딘가를 일단 밀리지는 않고 있는데, 일단 뭐 음봉이 나오고 있으니까 최소한 내일도 어딘가까지 또 빠지려는 시도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게 어쨌든 계속 이번 월물에 종가상으로 결과적으로 기준가를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제법 외가들까지, 저 멀리 있는 외가들까지 다 기준가들이 지켜지고 있어요. 이거 뭐 예를 들면 이건 정말 멀리 있는 건데 뭐 387 막 이런 1.5 막 1.7 이런 풋옵션들도 지금 보시면 여기 기준가들이 오늘 종가상으로 다 지켜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아직 하락 마감이기 때문에, 이게 풋옵션의 하락 마감이기 때문에 우리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봉 하나 이런 거는 좀 의미를 좀 선물 옵션 쪽에서는, 특히 지수 쪽에서는 하나의 봉을 갖다 큰 의미를 부여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테스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늘 말씀드리죠. 그래서 오늘 풋옵션에 나온 양봉이 진짜 의미를 더 가지려면은 이 비슷한 자리에서 한 번 더, 하루 정도 더 여기 어딘가에서 좀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좀 그러면 좀 의미가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계속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 부분은 기준가를 계속 지키고 있어요. 모든 콜옵션들이 종가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제 만기까지 몇 거래일 안 남았는데, 이렇게 풋옵션이 안 죽으면은 만기주에 풋 대박 터질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아무튼 이런 일이 처음 일어나긴 한 거거든요. 확실히 이번 3월 물 같은 경우에는 오래간만에 아래쪽으로, 위쪽이 아니고 아래쪽으로 좀 무게추가 많이 좀 기울어져 있긴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위쪽으로 오르거나 아니면 만기주에 풋 대박이 없으려면 빨리 죽여야 될 겁니다. 그죠? 풋옵션 빨리 죽여야 되는데, 지금 풋들이 지금 거의 한 달 내내 살아 있는 거예요. 한 달 내내 살아 있고 아직 완벽하게 밟혀 죽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무게중심이 아래로 쏠려 있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변동성 지수 같은 것도 보셔도, 이게 보시면 이 변동성이 확 죽어야 되는데 변동성이 또 잘 죽지도 않아요. 그죠? 오늘도 양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양매도로 가는 것보다도 이렇게 되면 아래쪽으로 변동성을 좀 줄 가능성은 있겠다. 뭐 아무튼 비추세 구간이니까 이런 이야기는 적당히 한 중간 정도 신뢰도로 들으시고요. 아무튼 어떤 뭐 확실한 뭔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구경만 하는 게 좀 마음 편하겠죠. 아무튼 뭐 오늘도 곧버스는 2040원을 또 지지하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신뢰도가 있을지는 또 내일도 연속적으로 어떤 시세가 있는지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박스권 안에서, 비추세 구간 안에서 이렇게 하루 종일 뭐 매일매일 아주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에 신뢰도를 부여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점.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는 오늘 또 급등을 하고 있죠. 오늘 환율이 좀 독특하긴 독특했는데, 원달러 환율이 오늘 보시다시피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1102원까지 갔다가 1123원까지 오늘 튀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다고요. 좀 환율이 심상치가 않죠. 일단 추세 전환은 1110원 돌파하면 추세 전환이라고 했으니까 추세는 전환됐고, 아무튼 좀 연속적으로 좀 계속 좀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을지 좀 지켜보자고요.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고 뭐건 간에 하여튼 니네가 위쪽으로, 시장 위쪽으로 주식시장이 더 오를 거면은 원화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지 않겠니? 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긴 합니다. 니네 주식시장이 더 오를 거면 지금 원화가 여기를 쌍바닥을 만들어 놓고 지금 뭐 대략적으로 뭐 진짜 좋게 봐줘서 뭐 요렇게 해서 박스권이라고 칩시다. 박스권이라고 치는데 그럼 최소한 이 아래쪽에서 놀고 있어야지 뭐 주식시장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고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일단은 자꾸 이 위쪽에서 놀고 있으니까, 그죠? 명백히 아래쪽에서 놀고 있지는 않죠. 명백히 위쪽에서 놀고 있으니까.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탄광 속의 카나리아 같다라고 표현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게 세계 경제에서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게 이 원달러 환율하고 코스피 이런 거라면, 그죠? 한국에 관련된 코스피하고 원달러 환율이
진짜 세계 경제를 밀접하게 아주 민감하게 반영하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수상하다, 조심하자 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기 위안화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긴 했죠. 네. 위안화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위안화도 6.5달러 계속 말씀드리는데, 얘도 어쨌든 보시면은 아래쪽에서 움직이기보단 위쪽에 있는 저항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죠. 아무튼 네. 뭐 이 정도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래요. 지금 보시면은 다양한 자산들이 다 같이 비싸요. 특히 비트코인. 그래서 제가 보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거, 예를 들면 지금 비트코인이 무너진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비트코인 얘가 끌고 왔던 게 결과적으로 반도체 섹터죠. 채굴한다고 뭐 엔비디아니 뭐 인텔이니 뭐 삼성전자니 다 올랐잖아요. 얘가 자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자빠지게 되면 반도체 업종이 좋을까요? 안 좋겠죠. 반도체 자빠지면 코스피 어떻게 돼요? 코스피 안 좋죠. 그러니까 지금 심지어 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제 눈엔 아무것도 아닌 거로 보이는 저 비트코인이 이 시장이 자빠지기만 해도 지금 시장은 모두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 하나만 자빠져도 뭐하고, 예를 들면 테슬라 한 친구가 자빠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테슬라 자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뭐 구리 가격 뭐 이런 거 안 좋겠죠. 원자재 가격 이런 것들 떨어지겠죠.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그럼 뭐예요? 디플레이션 우려 나오겠죠. 디플레이션 우려 나오고, 뭐 또 그리고 전기차와 관련된 건 뭐 있어요? 또 배터리라든가 뭐 반도체도 또 역시 전기차에 연관돼 있죠. 이런 친구들 뭐 하나만 박살나면은 지금 다 같이 우르르 죽기 직전이에요. 사실 지금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고 보는 거고, 만약이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고 이래저래 해서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치더라도 이제 저는 이제 위쪽으로는 절대 추종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했던 얘기 맨날 또 하는 것 같아서 한번 적당히 하고요. 다 봤죠? 위안화 지금 체크했고, 또 한편으로 하여튼 이런 생각도 하긴 하고 있어요. 이게 이번에 10년물 금리 같은 거 이런 거, 결과적으로 이게 시장 참여자들의 매수 매도로 인해서 이게 이렇게 결정이 되는 금리인데, 이 시장의 힘을 과연 연준이 거스를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대차 대조표도 엄청나게 커져 있어 갖고 더 이상 이제 연준의 힘에도 약간 이제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이게 보시면 10년물 채권금리가 이번에 코로나 나오면서 투매까지 나왔다가 이제 반등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거의 뭐 몇 개월을 밑에서 매집을 하고 그 금리가 0 부근에서 지금 매집을 했다가 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과연 이거 시장 참가자들이 우르르르 다 같이 팔아버린다면 과연 연준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로 이걸 막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좀 하고 있어요. 이 모든 자산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매수 매도로 가격이 결정되는 모든 자산들은 저는 투매에서 시작해서 오버슈팅으로 끝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얘도 그다지 다르진 않을 거라는 거거든요. 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어쨌든 투매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상승하고 있는데 오버슈팅 봐야 되겠죠. 그죠? 오버슈팅 한번 봐야지 이게 끝나긴 끝날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이야기 정도 드렸고, 그 미국 주식시장은 뭐 오늘 아침에 점검했죠. 뭐 어디를 저항으로 봐라 S&P 이런 이야기 드렸고, 나스닥도 어디를 뭐 저항으로 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정도 드렸고요. 하여튼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얘기는 그 좀 나중에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때 좀 더 하면 될 것 같고, 네, 제가 뭐 특별히 점검할 만한 건 없는 것 같죠. 뭐 달러 인덱스도 방금 전에 봤죠. 90일 넘으면 90일 돌파한 차 가면은 추세 전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90일은 돌파한 차 가긴 했는데, 역시 이 자리에서 아마 바로 그렇게 어떻게 바로 스트레이트로 갈지 어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이번에 이렇게 한 번 더 91을 올라왔다는 거는 신뢰도는 일단 상당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 지금 몇 번째 올라온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가 91이잖아요. 대충 끄은 겁니다. 90일인데 보시면은 여기 한번 돌파했었다가 한 번 더 밀렸다 다시 재차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해도 지금 벌써 세 번째 올라온 거기 때문에 신뢰도는 좀 높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점들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바닥 부분도 지금 한 4번 가까이 테스트한 거죠. 뭐 좀 크게 보면 5번. 하여튼 다중바닥까지도 완성이 돼 있는 상태다. 몇 번째에서 지금 90일을 돌파한 거기 때문에 뭐 조금 신뢰도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점검을 하면 된 것 같고요. 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좀 너무 좀 잡다하게 좀 많이 떠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